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어서 좀 반갑기도 해요. 물론 황의조 선수가 낭토와의 링크도 워낙에 있었고 리그왕 팀들이랑은 링크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그왕 팀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라리가의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라리가랑 황의조는 지금까지 링크가 많이 나진 않았죠? 그쵸. 리그왕 팀이 우후죽순 좀 막 났던 것 같아. 프리미어리그 팀은 웨스트햄 링크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스카마카 맞아. 데려오기 전에 맞아. 안토니오 결정력이 좀 문제가 있어서 황의조 혹시 데려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기대를 했는데 안토니오가 참 지난 시즌 초반 폼은 굉장히 진짜 좋았었는데 좋았는데 갈수록 이게 좀 약간,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세모바르 느낌이 결국 났었죠. 아니 그리고 사실 안토니오 빼면 웨스트햄이 최전방이 공격수가 없어요.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고. 보웬이 많이 해줬죠. 그죠. 세트피스 때랑. 근데 결국 스카마카가 영입이 됐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그왕 낭트 쪽으로 기우나 싶어서 청룡이랑 영상도 찍었는데 그렇지, 맞아. 그런 와중에 독특하게도 라리가 팀 링크가 떴어요. 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마르세유라든지 이런 팀들이 아니라 이제 타리그 링크가 지금 좀 나왔다는 게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겁니다. 황의조는 유럽에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황의조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이 셀타비고, 에스파뇰 그리고 발렌시아예요. 근데 여기에 뒤에 마요르카 얘기도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마요르카는 이 그 무리키, 베다트 무리키라고 이제 그 장신이 있거든요. 네. 라치오에서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롱볼 받아내는데 아주 특화된 자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황의조 이적에 대해서 문을 좀 닫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좀 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리가 이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예. 자 일단 첫 번째 셀타비고입니다. 셀타비고의 경우에는 지금 트랜스퍼 마켓에 등록된 1군 스쿼드 기준으로 노니오 쿼터를 차지하고 있는 게 2명이에요. 이게 센터백의 요세바이두 그리고 골키퍼의 마르체신 이렇게 2명이 지금 노니오 쿼터가 있는데 일단 노니오 쿼터 자리만 지금 1군 스쿼드 기준으로 봤을 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3명까지 가능하기 그쵸. 때문에 이제 포메이션상으로 어떤 이 전술을 썼는지 살펴보면 4-1-3-2 형태의 투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사자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냥 거의 유사하다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아스파스는 일단 고정이에요. 항상 붙박이 선발로 나오고 있고 이 로테이션으로 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던 게 갈라르도와 산티미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는 산티미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외적인 네.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뛰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갈라르도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로 다시 임대 복귀를 했어요. 이 선수가 임대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스파스의 짝을 두고 어떤 선수를 이 공격진으로 기용을 할지가 좀 애매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셀타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올 시즌도 비슷하게 이 4-1-3-2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4-4-2와 같은 형태의 포메이션이 가동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황의조가 아스파스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아스파스 같은 경우도 연계 강점이 있고 황의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두 선수 간의 시너지가 저는 뭐 어찌 보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건덕지는 좀 제법 갖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발렌시아인데요. 발렌시아가 지금 노니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발렌시아가 막시 고메스랑 마르코스 안드레 그러니까 우루과이랑 브라질 국적의 선수를 좀 내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정리가 안 되면 영입을 못 합니다. 왜 노니오 쿼터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영입합니까? 이거? 그리고 발렌시아는 우리가 이강인 사례 때도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뛸 때도 저희가 우리 그 구단을 잘 알다 보니까 재정적 문제랑 구단주 문제가 늘 따르는 팀이니까 약간 좀 그래도 발렌시아가 그건 있죠.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 준승팀. 그렇죠. 베티스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명문 팀이죠, 했는데. 진짜 발렌시아. 명문이죠. 근데 이제 그 피터림을 필두로 한 이 구단 보드진이나 이제 좀 대가리들이 사실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그건 우두머리. 맞아요. 네, 우두머리들이 하는 일이 없고 지금 발렌시아가 아르투르 멜로랑 안드레아 벨로티 링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라리가는 항상 그게 있잖아요. 슬롯을 만들어야 이 선수를 또 데려올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지금 아르투르 멜로가 유벤투스랑 협상 중이거든요. 발렌시아랑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발렌시아 쪽에서는 이적 옵션이 붙은 임대를 일단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막시 고메스나 마르코스 안드레 둘 중 하나가 정리되고 아르투르 멜로가 들어온다라고 온다면? 쳐도 그래도 없어요. 노니오 쿼터 자리가. 그러니까 막시랑 마르코스 안드레 둘이 다 나가야 그 다음에 황의조 선수의 영입을 이 발렌시아라는 팀은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발렌시아 쪽은 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벨로티가 훨씬 더 가까워요 그쪽을 보면. 근데 뭔가 좀 발렌시아면 저희 아직도 그 예전에 다비드 비아 생각이 많이 나서 거기서 뛰는 공격수 약간 느낌이 감성이 있어요. 발렌시아도 유니폼 참 이뻐. 예뻐. 전통적으로 되게 예쁘게 잘 뽑았어요. 맞아요. 요즘에 또 막시고메스도 있었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스파뇰인데요. 지금 우레이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울 데 토마스도 지금 이적
이력설이 약간 있는 상태고. IDT. 저희가 어제도 다뤄드렸죠. 이제 레알 링크 관련해서도. 네. 그래서 이 에스파뇰 구단 자체가 우레이를 영입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기사에서 썼더라고요. 아시아의 금광을 얻었는데 이거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약간 마케팅적인 측면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레이 처음 에스파뇰 갔을 때 중국 난리 났어. 그때 막 굿즈 유니폼 판매랑 시청자 수가 말도 안 되게 뛰었거든요. 아유, 일단 인구수가 보장된 그래. 나라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스페인에 사는 중국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없는 데가 없어요. 중국 마트 무조건 있고 도시 갈 때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의 금광을 에스파뇰 구단 자체가 잃고 싶지 않아 하고 그래서 만약 우레이가 떠났을 때 이 황의조의 이적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의 구단들이 그런 걸 하죠. 어느 대륙에 대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할 때 그쪽 담당 마케팅 직원들도 뽑고 그치. 인력도 충원하고 맞아요. 구단의 어떤 방향성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도별로 맞춰서 이 지역에서 뭘 해보고 해서 아시아를 공략해보자 이런 계획이 있을 텐데 우레이가 그거 좀 아쉽게 팀의 정착이 안 되고 지금 떠날 위기에 처하면서 어쨌든 구단의 운영 방향성은 아시아 쪽에 지금 잡아놓았던 마케팅 계획이 있으니까 아시아 선수를 추가로 영입해서 이쪽도 우리가 좀 무난하게 진행하고 우레이보다는 조금 더 1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자 이런 지금 목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냉정하게 리그왕에서 연속해서 두 자릿수 득점했고 그리고 이제 시즌으로 치면 이제 세 시즌째 리그왕이 있었던 건데 두 자릿수 득점을 최근에 다 기록을 했었고 이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월드컵에도 참여하고 주전 공격수네. 그러면은 사실 이 선수가 마케팅용이라고 봐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마케팅용으로 쓸만한 볼수 공격수라고 없어요. 생각해서 쓸만하죠.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지. 가용 가능한 자원이고 이 선수 왔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도 당연히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마케팅적인 측면까지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아시아 마켓을 어쨌든 공략해야 되니까. 그치.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 1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 우레이보다 더 전력 쓰임새가 있으면서 고정적으로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마케팅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행인 거죠.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있죠. 사실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시장 차이가 크긴 커요. 아 그건 그건 솔직히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수부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맞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이나 이런 쪽으로도 비교가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니 그런데 사실 뭐 맨체스터 시티나 이번에 세비야도 와가지고 한국에서 되게 다양한 그치. 행사를 많이 해와갔잖아요. 맨시티도 보면 맨날 그 한국어 계정으로 그래, 해가지고 그런 수능 때 축하해주고 그래. 막 이런 거 있어.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네. 것처럼 어쨌든 이런 아시아 시장에 대한 마케팅도 에스파뇰은 황의조 영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고 있는 옵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있을 것이다. 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링크인데, 이거는 프랑스 쪽 레키퍼에서 보도가 나온 그래요? 겁니다. 황의조의 보르도는 울버햄튼으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적료도 나왔어요. 3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 제한을 받았고, 근데 보르도가 요구하는 액수에 미치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황의조 이 선수 본인이 언젠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두 클럽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을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300만 유로를 보르도 쪽에 제안을 했는데 이거 너무 적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이 띡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 테이블에 앉아서 황의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다. 사실 황의조 선수가 나이가 적진 않은 편이잖아요. 92년생이죠. 손흥민이랑 동갑이야. 네, 그래서 만약에 프리미어리그를 가고 싶다면 지금 제안을 받았을 때 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맞아.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능성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황의조가 이적한다면 국가대표 동료인 황희찬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네, 표현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장수왕 씨예요? 아니에요. 아 황의조 선수만 그건 장수왕 몰라요. 씨예요? 그건 알 수 아 없고. 그래요? 네. 황의조 선수는 확실한 거고. 확실하죠. 네. 형도 혹시- 확실해요? 저 확실하죠. 아 족보 있어요? 보여주세요. 알고 있으면. 보니까 다른 황씨 아니, 아니에요? 그래. 요새 이스타칩 자꾸 나의 조상, 어머니, 패드립을 많이 치는데 여러분 아 이게 왜 이거 패드립이야? 아니지. 팩트 체크지. 댓글로 공격 좀 해주세요. 아니 출신이 궁금하잖아요. 네, 장수왕 씨 19대 네. 아, 예. 네. 어쨌든 황의조 선수가 네, 간다면 이제 투황 투항. 체제가 그쪽이 될 것이다. 여기 3왕까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38경기에서 38골을 넣었습니다. 대단하죠. 경기당 한 골이거든요. 네. 개막 후부터 계속 골 넣다가 네. 첫 골 황희찬이 넣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였어. 네, 그 이제 자책골 이후에 선수가 넣은 첫 골. 이 수치가 지난 시즌에 강등된 세 팀 빼고 제일 꼴등이에요. 그러면은 20, 19, 18, 17위 17위. 공격으로. 네. 득점력이 너무 아쉬웠어요. 일단은 황희찬 선수도 결국 이제 시즌을 꾸준히 놓고 봤을 때는 꾸준하게 득점을 했던 주득점원은 사실 아니에요. 초반 임팩트 좋았고 네. 근데 황희찬도 사실 부상이 있었어요. 맞아요. 한 2달 정도 빠졌거든 햄스트링 때문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무득점 기간도 있었죠. 그리고 라우리 메네스도 예전보다 영향력이 떨어졌고. 라우리 메네스가 이적해서 첫 시즌, 두 번째 시즌은 다 두 자릿수 득점 넣고 했는데 이제 머리 워낙에 부상이- 큰 부상이 있었고. 그래도 이 선수는 뛰는 게 기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격력에 대한 보강은 울버햄튼
입장에서 전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설상가상으로 라울 히메네스가 프리시즌에서 무릎 내측부 인대 부상이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몇 주 동안 정도 빠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공격수 영입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시즌에 황희찬 선수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약 두 달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 공격진들의 부상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황의조 영입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파비오 실바도 사실 이제 딴데 안드레트 임대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황의조와 울버햄튼 저는 만약에 간다면은 또 프리미어리거가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수 2명이 동시에 세 명이 뛰면 그렇죠. 황희찬 2명. 예. 황희찬 황의조 이분은 뛰면 울버햄튼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장비 담당으로 울버햄튼 장비 담당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솔직히 진짜 보는 맛 나고 재미는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프리미어 리그면. 네. 그래서 이제 라리가 쪽은 이제 이적 가능성이 뭐 한 이 정도 저희가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뭐 발렌시아는 좀 없는 것 같고 에스파뇰은 뭐 부가적인 그런 요소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셀타비고는 사실 구체적인 링크가 막 있는 건 아니라서 아무래도 이제 울버햄튼 쪽이 구체적인 이적료도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팀 말고 저는 지난번에 다뤘던 낭트 가도 거기 가면은 같은 리그잖아. 그래 같은 리그기도 하고 워낙에 황의조 선수가 뭐 리강에서 워낙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낭트 가면은 주전 공격수도 이제 독일로 가가지고 괜찮거든요. 충분히 네, 자리도 있고. 맞아요. 네, 저는 어딜 가도 잘할 거라 왜냐면 생각해요. 낭트도 지금 공격수 자리가 필요하니까. 네. 어쨌든 황의조 선수가 어쨌든 빠르게 보르도에 남는 게 가장 안 좋은 결말이기 때문에. 그치. 리그 뒤잖아요, 사실. 맞아. 네, 이적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기다려보도록 하죠.